안녕하세요. 잠신중 3학년 학생들, 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 중 과학비 범위 중 3월 모의고사 기출, 그러니까 고1 3월 모의고사겠죠.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중학교 내용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고1 3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면 좀 더 뭔가 이제 어떤 게 더 정말 이 단어에서 핵심인지를 알 수 있겠지. 그치? 중학교에서 중요한 내용만을 모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풀어보고, 특별히 이제 모든 문제들을 넣어놓은 것은 아니고, 이제 오답률이 개중에 좀 높았던 것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라는 걸 감안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016 3월, 즉, 올해 이제 고1 여러분들 선배들이, 작년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들인데, 이 문제 중에 이제 오답률이 정말 높았던, 오답률 57.3%에 육박하는 문제입니다. 자, 질량이 각각 0.5kg, 1kg인 물체 A, B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0cm 지점에서 동시에 가만히 놨답니다.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을 할 텐데, 자, 이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각각 점 P와 Q를 지나고 이제 그 P, Q의 높이는 10cm, 30cm래요. 중력 가속도는 9.8이라고 줬습니다. 자, 기억. B가 A보다 먼저 지면에 도달한다. 자유낙하 운동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고, 그죠? 공기저항이 없고, 사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써주면 공기저항이 없고 중력만 작용하는 상태라는 걸 가정한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서는 친절하게 다 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불친절하게 국가 단위 수준에서 나온다라는 거 기억. B가 A보다 먼저 지면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해줘야겠죠. 만약 공기저항이 있다면 이제 B가 먼저 도달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준 반도 있고 안 해준 반도 있는데, 책에서는 이제 공기 저항만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질량이, 만약 공기 저항이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질량이 큰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이거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 이거 참고로 이제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시험엔 나오지 않는다. 시험 X, 시험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어떤 물체가 있다면 중력과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 작용합니다. 떨어지는 물체에서는요. 그죠? 우린 이 공기 저항을 항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과학적 용어로는 FD, drag force라고 해가지고, drag, 마우스를 드래그 하다 할 때 드래그인데 잡아 끄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공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은 공기 저항이 없다면 힘은 중력 빼기 공기 저항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안 배운 이제 통합과학에 나오는 이제 요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가르치지 않는 건데, F는 ma라는 뉴턴의 제2법칙이 나옵니다. 자, 힘은 F는 ma겠죠. 모든 힘에 적용이 되는 공식이고, 중력은 우리가 mg, 그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배웠고, 빼기,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은 식이 있지만 우린 그 식을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FD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지금 m으로 다 나눠보면 a는 g 빼기 m분의 FD라는 거죠.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질량이 크면, 공기 저항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질량이 크면 결국에 이 물체가 운동하는 가속도, 즉 속력의 변화율은 높아질 겁니다. 속력의 변화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속력이 빨라질 거란 이야기야. 그치?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빨리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B가. 공기저항이 있다면. 하지만 지금은 자유낙하 운동을 가정했기 때문에 공기저항도 없고, 그 다음에 중력만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도달하는 바가 정답이고, 따라서 기억은 X. 자, 니은 B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에 B의 한 일은 3.92줄이다. 자, B의 한 일은, 중력이 B의 한 일은 당연히 위치 에너지를 말하는 걸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 맨 처음에 있을 때 mgh로 이제 구하면 될 거고, 그럼 1kg의 물체가 9.8m/s 제곱의 가속도로 이제 h 40cm니까 0.4m가 되겠죠? 이걸 구하면 이제 3.92줄이 나옵니다. 따라서 3.92줄이 맞겠죠? 얘는 맞다. 자, 디귿.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가 Q에서 B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자,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를 그럼 구해봐야겠죠.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좀 색깔을 바꿔서 보라색으로 가보면, 자,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A의 위치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있었던 위치 에너지와 같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P 지점에서 A의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은 P에서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야 될 테니까, 그죠? 그럼 자, 요 방식으로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겠습니다. P에서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현재 위치 에너지를 뺀 값인데, 자, 이는 역학적 에너지는 맨 처음에 갖고 있었던 에너지니까 40cm에서의 위치 에너지겠죠. 맨 처음에 갖고 있었던 에너지가 이제 10cm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뺀 값이겠죠. 그죠? 요거를 구해보면 결국에는 40cm니까 자, mgh 계산해보면 0.4 곱하기 그 다음에 0.5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에 빼기 10cm니까 0.1 미터 빠졌네요. 미터 곱하기 0.5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이거 다 계산해야 되나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쌤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묶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지금 0.5 곱하기 요거만 계산하면 4.9잖아요. 4.9에 0.4 빼기 0.1 해서 4.9 곱하기 0.3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해보면, 지금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1.47인가요? 1.47 이렇게 되죠? 따라서 1.47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Q에서의 B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Q에서의 B의 운동 에너지. 자,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Q 지점에서 B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여기 원래 맨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이제 위치 에너지로 있으니까 요만큼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겠죠. 그죠? 요만큼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거고, 이는 40cm일 때 위치 에너지에서 30cm죠. 이건 30cm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값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이번에는 0.4 그죠? 0.4 곱하기 이번에는 1kg이죠. 1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 빼기 0.3 곱하기 미터니까요. 0.3 미터를 생략했네. 1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얘도 계산을 좀 묶어서 하겠습니다. 1 곱하기 9.8을 앞으로 빼고, 그럼 9.8이 앞으로 빠질 수 있겠고 0.4 빼기 0.3이 되겠죠. 그럼 얘는 0.98이 되겠네요. 얘가 0.1이니까 그죠? 그럼 0.98줄. 그러면 지금 P에서의 A의 운동 에너지가 Q에서의 B의 운동 에너지보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1.5배 크네요. 답은 그래서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연학하는 물체가 PQR을 차례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이때 지면으로부터의 PQR까지 높이는 각각 4H, 3H, H고 PQ를 지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각각 2와 9, 2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보면은 일단 P와 Q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좀 각각 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해보면, 자, 먼저 P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운동 에너지는 줬어요. 자, 2라고, 그죠? 2다. 위치 에너지는 모르니까 X라고 둘까요? 그죠? 모르면 X지. 그 다음에 Q에서의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도 구해야 되는데, 자, 운동 에너지는 좋습니다. 9E라고. 자, 그럼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또 뭐 Y로도 그건 아닌 거죠. 자, 지금 보면 일단 요게 더한 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배웠잖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인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P에서 더해보면 X 더하기 2가 나오죠. 역학적 에너지가. 그러면 지금 Q에서 더했어도 이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그럼 지금 위치 에너지와 지금 9E를 더했을 때 똑같이 X 더하기 2가 역학적 에너지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위치 에너지는 얼마겠어요? X 마이너스, 자, 다시 X 마이너스 8이면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X 더하기 2 나오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볼게요. 그럼 봐봐.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P와 Q의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질량 일정해요. 중력 가속도 일정하기 때문에 높이에 비례할 겁니다. 그럼 봐봐. P와 Q의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위치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P와 Q의 비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높이의 비와 같겠죠. 그럼 4대 3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위치 에너지가 P는 X였고, 우리 그죠? 그 다음에 Q의 위치 에너지 X-8이었단 말이죠. 요 지금 비례식이 하나 나오죠. 그럼 요걸 풀어보면 3X는 4X-32E 이렇게 나오고, X는 그러면 32E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X가 32E가 됐고, 그죠? 여기 지금 위치 에너지는 그러면 24E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R일 때를 봅시다. R. 자, R일 때 보면, R일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됐는데, 자, 지금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만 비례하니까, 지금 보면, P, Q가 각각 위치 에너지가 32E와 24E야. 4대 3대 1인데, 그죠? 그럼 4대 3대 1이면, 뭐 위치 에너지, 그 비례식 안 세워도 되잖아. 그죠?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4대 32대 24대 아래 위치 에너지가 4대 3대 1인 거니까. 그죠? 얘는 8, 2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 자, 합하면 같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랑. 합해서 33이. 합해서 33이잖아, 지금. 그럼 얘네도 합하면, 더하면 33이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는. 그러면 얘는 25E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아래 운동 에너지는 2번 25E가 됩니다. 그죠? 이 정도 우리 구할 수 있지. 자, 좀 지울게요. 여기. 더럽네. 자, 3번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테니스공과 야구공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고 질량은 야구공이 크답니다. 그죠?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떨어지는 동안 테니스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죠? 우리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될 겁니다. 니은 떨어지는 동안 두 공의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량은 같겠죠. 그죠? 이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량,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중력 가속도는 질량이 작든 크든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디귿,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야구공이 테니스공보다 크다. 그죠?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속력은 같아도 질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야구공이 테니스공보다 클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단해 보이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였다는 뜻이죠. 자, 그림은 두공 A와 B를 각각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EH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A, B가 자유낙하는 모습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과 EM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상
이 위에 있을 때는 두 지점 다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었겠죠. 정지해 있으니까 속력이 빵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치? 운동 에너지는 0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둘 다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겠죠. 위치 에너지는 빵일 겁니다. 높이가 0이니까. 그럼 결국에 자 아까랑 우리 5회 5회 모의고사랑 똑같은 상황인데 위치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거예요. 왜? 두 개를 합한 값은 일정한데 나머지 하나 값이 0이니까 둘 다. 그래서 전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속력은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위치 에너지를 알고 있으니까 맨 처음에 위치 에너지 값을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 운동 에너지,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가 B보다 큰 물리량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 자, 먼저 기억 볼게요. 자, 기억의 경우에는 속력인데 자, 속력 봅시다. 자, 먼저 니은부터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니은. 자, 니은의 경우에 자, A의 경우에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이라 2분의 1 mv 제곱이긴 한데 자, 봅시다. 이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자,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지금 원래 그들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로 무조건 다 전환된다고 했죠. 전부. 그럼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게 낫겠네. 지금 속력을 모르니까. 그럼 A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본다면 mgh죠. 그러면 m 곱하기 그 다음에 g 곱하기 그 다음에 h는 2h네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2mgh가 되고 B의 경우에는 2m 곱하기 g 곱하기 h 그죠? 그래서 2mgh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지금 니은에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지면에서 똑같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A가 B보다 큰 물리량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같으니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디귿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 위치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가 정지해 있을 때 빵이기 때문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도 같을 겁니다. 같은 의미로. 자, 그러면 결국에 기억만 맞으면 되는 건데 자, 기억에서 속력. 자, 이 속력이 좀 까다로운데 자, 지금 보면은 그러면 A에서 2분의 1 mv 제곱이 이 mgh와 같겠죠. 그죠? 그러면 v 제곱은 결국 4gh가 됩니다. 됐나요? 그다음에 B에서는 2분의 1 2m v 다시 제곱이라고 합시다. 얘는 다른 속력일 테니까. 왜 2m인 이유는 그죠? 질량이 2m이니까 얘가 이제 2mgh로 이제 같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얘는 계산해 보면 v 다시 제곱은 2gh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걸 좀 끌어와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 v 제곱 대 v 다시 제곱은 즉 A의 속력 대 B의 속력은 4대 2, 2대 1. 그러면 A 대 B, VA, VB라고 해봅시다. 자, 이 둘의 속력비는 여기다 루트 씌워줘야겠죠. 루트 2대 1이 될 겁니다. 그죠? 어쨌든 A가 빠르긴 빨라요. 그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거니까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기억. 인형이 지금 매달려서 정지해 있대요. 자, 기억. 인형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아니죠. 중력이 작용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력이 작용하는 만큼 이 실에 장력이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죠? 같기 때문에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X. 니은. 실이 인형을 당기는 힘과 그 다음에 지구가 인형을 당기는 힘은 크기가
같다. 그죠? 지구와 인형을 당기는 힘, 중력이죠. 그리고 실이 인형을 당기는 장력이죠.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정지해 있겠지. 디귿, C를 끊으면 인형은 일정한 속력이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속력, 중력 가속도를 받으니까 증가하는 속력으로 떨어질 겁니다. X,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6번. 그림과 같이 빗면에 레일을 설치하고 레일 위에 점 A에 쇠구슬을 가만히 놓았더니 쇠구슬이 점 B를 지나 수평면 위에 점 C에서 나무도막과 충돌한 후 나무도막과 함께 S만큼 이동하여 정지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A가 여기서 놓았을 때 정지해 있었으니까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위치 에너지가 가면 갈수록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결국에 이 나무도막에 일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1번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그죠? A는 운동 에너지가 빵인 지점입니다. 내려간 만큼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 커졌을 겁니다. 맞고 2번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그죠? B가 훨씬 높이가 높으니까 C에서보다 크겠죠. 높이 때문에. 맞고 3번 쇠구슬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지금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봐야겠죠. X 답은 3번일 거고요. 4, 5번 마저 보면 4번 나무도막이 운동하는 동안 당연히 열이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쇠구슬을 B에 놓으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S보다 작아진다. 그죠? 쇠구슬을 B에 놓으면 A에 놓는 것보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즉 1의 양도 줄어들 겁니다. 그죠? 답은 3번. 자, 7번. 자,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m인 점 A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B를 통과하고 C를 통과하는 지점이다. 그랬을 때 B에서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하면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E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B에서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했대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몰라. X라고 써볼까요? 자, 그럼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자, A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 근데 A에서 가만히 놓았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A 지점과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A에서 위치 에너지를 Y라고 둬볼까요? 자, 그럼 합은 같다니까 자, y 더하기 0은 x 더하기 2와 같다라고 둘 수 있고 따라서 y는 x 더하기 2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자, y라고 쓰지 말고 얘를 이제 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 첫 번째로 쓰는 식이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자, 위치 에너지를 비교해 봐야겠죠. 지금 보면 지면에서의 지금 같은 공이 떨어지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합니다. 그죠? 그럼 위치 에너지 A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B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3대 2가 될 겁니다. 높이에 비가 같겠죠. 그러면 x 더하기 2 대에 x는 3대 2와 같을 거고요. 3x는 2x 더하기 2이다 해서 x는 2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x에 2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다 바꿔볼 수 있겠지. 자, x에 2를 넣으면 이 2를 넣으면 자, 위치 에너지 여기는 3이가 되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여기는 2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C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자, 보면 먼저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니까 3, 2, 1로 줄어들겠죠. 3대 2대 1로.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C에서는 2가 될 거고 합하면 같아야 되니까 뭐 합하면 3이 돼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가 2가 돼야 합해서 3이가 되겠죠. 따라 C에서 온 물체 운동 에너지는 4번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그림은 빗면에 한 점에 가만히 놓은 공이 빗면을 따라 내려와 마찰이 없는 수평선에서 직선 운동하는 모습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사실 2014년이면 교육과정이 이미 2번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배운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오답률이 높길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해가 되나 한번 보시고. 자, 일단 우리는 관성을 그때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성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운동한다고 배웠습니다. 힘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정지해 있겠죠. 그죠? 하지만 얘는 운동하던 물체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운동을 하고 얘를 우리는 운동 강성이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공기 저항도 없는, 그러면 힘이 얘가 사실 이렇게 뚜루루 떨어지고 이 지점부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아무 힘이 없잖아. 무슨 힘이 있어 지금. 바닥과 닿아 있으니까 중력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기억, 속력이 일정하다 맞고, 니은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맞고, 등속운동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디귿,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면 빨라져야겠죠. 하지만 등속운동이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 잘 치시길 바랍니다.